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5.55% 상승한 36,1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5%짜리 상승이잖아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상승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감상으로는 한 15% 이상의 장대 양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LB 관련주에 꾸물꾸물 이렇게 매기세가 들어오는 게 좀 괜찮다라고 우리가 느꼈었죠. 오늘은 LB가 좋은 모습, 나름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LB 관련주의 추세 전환,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LB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해 주었음 하네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LB이기도 합니다. 최근 좋은 호재성 뉴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LB는 잘 움직이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오늘 주담대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담보대출 연장에 관한 거고요. 0.5일에서 0.5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담대가 연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메리츠 종근께 이제 3월 초에 있었었죠. 요만큼 10만 5천 주, 그리고 광주은행께 30만 주가 3월 달에 있었었고, 요게 이제 한 투꺼, 요만큼이 오늘이었는데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고요. 글쎄요, 이 당시 때 못 갔던 게 또 악성 루머도 있긴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216 때 사실 주담대가 문제였잖아요. 이번에도 주담대가 다가오는데 요걸 또 연장을 못하면 또 주가에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악성 루머가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하나 해결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였죠. 오늘 오후 약 2시 40분경에 뉴스가 하나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가 좀 움직였습니다. 때마침 이 당시 때 뉴스가 나오면서 엘파도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엘파도 상한가에 갔는데, 어찌되었건 이 뉴스 여파가 컸으니까 이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베리스모 지분 인수가 완료가 됐더라. 그래서 차세대 항암제에 좀 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카티 치료제 개발사 베리스모의 지분 인수 자금 납입을 완료를 했더라. 그래서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카티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LG가 이만큼 했고요, LB가 이만큼 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KIR 칼을 개발한 마이크 밀런 박사, 그리고 세포와 바이러스 치료제 생산시설인 CVPF의 책임자 도널드 시걸 박사, 그리고 다수의 인큐베이팅을 진행한 브라이언 킴 등이 공동 창업자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카티 부분 최다 특허를 보유한 펜실베니아 대학 역시 약 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선적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물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LB가 이렇게 지분 확대했던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차세대 항암제,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세포 치료제 4세대 항암제라고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빠르게 암사멸을 유도를 하고요. 대신 정상세포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는 차세대 항암제이지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승인된 카티 치료제 킨미아의 개발팀이 참여해서 전임상 마무리 단계는 카티 치료제로 약효와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면역 치료제인데, LB그룹은 이번 인수자금의 납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베리스모 KIR 카 임상 지원에 집중,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아시아 지역의 생산,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전복한 LG의 사장은 베리스모는 최초로 카티 치료제 킴리아의 개발팀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 사실 이거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궁금은 한데,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타 카티 개발사들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4개의 카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빠르게 임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관측을 해보자면, 현재 사실 리보세라닙이 가장 급한데 그거 냅두고도 얘네들을 또 임상에 들어가게 할까? 일단 리보세라닙을 어떻게든 해놓고 다시 카티 치료제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좋게 보자면 리보세라닙의 상업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고, 곧장 LB도 좀 더 좋은 모습, 특히 LB 관련주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LB를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자면요, 사실은 35,000원만 넘어갔었어도 여기 위에서만 있었어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재차 이제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좀 더 오버슈팅 해줬죠. 그리고 좀 더 보시면 간만에 정말 거래량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양호한데 내심 바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U자 형태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사실 저도 기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 셀트리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셀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하락 이후에 살짝 브레이크가 걸린 다음에 요런 양봉이 하나 나와줬잖아요. 추세 반전을 할까 말까 하는 정말 간만에 양봉이 나와준 다음에, 이 당시 때도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시 추세 반전을 하려면 요런 양봉 하나 다음에는 위에서 한 2, 3일 놀던가, 아니면 재차 하락했다 재차 똑같은 양봉이 나와줘야 되던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얘 보면은 곧장 갔다가 다시 요거 난 다음에 이제 추세 반전을 성공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LB도 지금 당장은 약간 이런 모습, 그래서 한 번 더 하락했다 올라간다면 얘가 정말 진정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B도 글쎄 곧장 위에서 이렇게 며칠 쉬었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좀 양호한데, 만약에 한 번 더 올라갔다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가 좀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셀트랑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반전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건,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A생은 LB보다 수급이 좀 더 나은 모습, 어찌되었건 A생도 그동안 상당히 좀 답답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U자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U자로 이제 내심 바라는 건 이렇게 요 위에서 좀 위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돌리는 걸 바라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했다면 이런 다시 양봉이 나와줘야 추세 반전이 가능한, 그런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넥사도 한번 보시죠. 넥사를 기술적 분석을 한 이유는, 당장은 넥사만의 이야기로 보여지겠지만요, 맨 처음에 넥사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넥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다 똑같다, HLB 관련주들 다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넥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넥사 같은 경우는요, 이 당시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 탄력 극대화되는 단계는 맞았어요. 근데 그때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는 어찌되었건 우여곡절을 걷겠지만 얘는 바로 직전 고점인 15,000원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여곡절 걷고 경고가 풀리면서 상한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금요일날 상한가 언제까지 갔다 밀리면서 어찌되었건 15,000원을 한번 터치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던 게 시젠이랑 신풍제약이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떤 케이스냐면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케이스들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신풍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직전 고점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 돌파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 선을 그어놨어요. 바로 직전 고점,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고 살짝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재차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그리고 다시 기간 조정을 좀 한 2달 정도 거친 다음에 한 번, 두 번, 요런 파동이 나오는 케이스를 봤어요. 신풍제약은 시젠도 뭐 얘랑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휴마시스를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휴마시스로 한번 봐드릴게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단은 여기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다음에 초과 오버슈팅을 했어요. 오버슈팅을 해서 이 기울기가 좀 더 커졌어요. 기울기가 커진 다음에 급등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와줬죠. 그리고 얘도 한 2-3달을 쉬었어요. 이렇게 쉰 다음에 한 번 터치해보고 두 번 터치해보고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날아간 건데, 일단 보셔야 될 게 여기 첫 번째 오버슈팅을 하니까 기울기가 좀 더 높아졌어요. 이런 기울기가 높아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요, 이런 크기가 더 커져요. 이 1차보다 2차가 더 크기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직전 고점을 오버슈팅해서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커진 거고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에 고점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요거 바로 직전 고점, 요거를 돌파를 하니까 더 시원하게 올라갔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넥사 같은 경우도 일단 15,000원 사실 돌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맞았고, 일단 한 번 더 지금 오버슈팅을 한 거잖아요.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요 기울기 자체가 좀 더 커요. 그래서 나중에 더 2차 파동이 나온다면 요거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요걸 돌파를 하는 게 관건이었고, 더 크게 보시자면 요거거든요. 예, 요거. 그래서 그 다음은 요거 돌파가 좀
관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상한가, 그리고 첫날 상한가 갈 때 거래량이 늘고,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2연상 가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데, 두 번째 상한가 갈 때는 거래량이 더 늘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상한가 갈 때는 거래량이 줄고, 그래서 상한가 거래량 늘고 세 번째 때는 거래량이 좀 더 줄고, 그 다음부터는 더 초특급 호재가 나면은 점상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는. 근데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은 거의 그랬던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물론 최고의 경우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만, 근데 30%로 변한 다음부터는, 원래 15%였잖아요. 30%로 변한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정도 되면은 2만 원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조정도 여러 패턴을 좀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이라도 10,000원 밑에 사신 분들은 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약간 뭐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지금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 직전 고점 돌파할 때 그 케이스들을 시젠, 신풍제약, 그리고 휴마시스 이렇게 좀 비교해 봐서 봤어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긴 해요. 근데 휴마시스는 약간 좀 더 특별한 케이스였죠. 앞에 시젠이랑 신풍이랑 약간 틀리고, 그리고 사실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오버슈팅 나는 거. 그래서 기울기가 좀 더 커지는 케이스,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LB에서 보셨어요. LB 2당 시대를 보시면요, LB도 2당 시대를 보시면요, 바로 직전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2당 시대 내용적으로만 봤으면은 이때는 S모에서 좋은 성과가 나서 이제 2만원서부터 약 4만원까지 수직 상승한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요거 돌파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곧장, 상한가로 보죠. 이거 뭐 상한가는 못 갔었다만 어찌되었건 준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곧장 올린 케이스, 그래서 LB 케이스를 보니까 곧장 올리고 나름 중간에서 잠깐 쉬어주면서, 말씀드렸을 때 상승도 이렇게 빨리 올리는 상승이 있어요. LB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이 나와서, 또 게다가 이게 바로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 뚫으니까 곧장 더 이렇게 상승한, 대신 기간 조정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더 크게는 많이 못 갔던 케이스긴 해요, 사실. 근데 지금 넥사도 보시면 어제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현재 이 모습이랑 LB 이 당시의 모습이랑, 그래서 이 당시 때 곧장 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었잖아요. 이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을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서회장 지분도 많이 있고 합병 이슈도 있고 하니까 세일즈가 가장 많이 갔더라. 그래서 셀트 관련주들도 사실은 LB 관련주로 좀 우리가 타산 지석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형적인 케이스이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1차 보시면 1차 상승, 2차 상승, 그 다음에 3차 상승, 1, 2, 3이 다 나온 케이스고요. 나름 기간 조정들을 양호하게, 이렇게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 양호해주고 이런 파동이 나왔고, 기간 조정 양호해주고 더 큰 상승이 나왔고, 또 보시면 기울기가, 크기 자체는만 놓고 보시면 세 번째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두 번째고, 그 다음 첫 번째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세 개인데, 첫 번째 전고점 돌파하는 거, 그래서 신풍, 시젠,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 나는 휴마시스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곧장 올라가는, 기간 조정 짧고 곧장 올라가는 LB가 그런 케이스도 있었더라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세일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모든 파동이 다 나온 것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 당장은 넥사를 보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후 추후에 분명히 LB 관련주들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학습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만에 LB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추세를 좀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으로 확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 좋게 시작을 했는데, 봄의 모든 기운이, 그래서 성장하는 모든 기운이 LB에게 돌아가길, 그래서 우리 LB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길 길을 팍팍 넣으면서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